밤마다 몰래 스치는 손끝, 서로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죠. 사별 후 5년 만에 찾아온 설렘. 자식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금지된 사랑. 하지만 우리는 그 뜨거운 순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사별 후 5년 만에 찾아온 영희 씨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이 꽃 정말 예쁘네요. 영희 씨는 복지관 원예교실에서 처음 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혼자 지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아온 나날들. 삶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거예요. 정성껏 기르니까 이렇게 피워주더라고요. 상철 씨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7년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배워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요리도 빨래도 청소도.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지내려 해도 저녁이면 찾아오는 그 공허함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상철 씨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지만 화분을 만지는 손길이 참 부드러웠습니다. 꽃을 키우시는 걸 보니 마음이 참 고우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혼자 있다 보니까 뭔가 살아있는 걸 돌보고 싶어져서요. 그 말에 영희 씨는 가슴 한편이 저릿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화초 몇 개, 길고양이에게 주는 사료가 하루의 낙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영희 씨는 상철 씨와 이야기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고 상철 씨는 영희 씨 앞에서 다시 한번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이 산책하실까요? 복지관 프로그램이 끝난 후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 씨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의 표정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20대 청년처럼 말이죠. 좋아요. 저도 혼자 집에 가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네요. 영희 씨도 답하면서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런 기분이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끝나면 함께 커피 한 잔, 동네 공원 산책, 가끔은 영화관이나 전통시장 구경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영희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혼자 계시느라 외롭지 않으셨나요? 글쎄요.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상철 씨를 만나고 보니까 정말 외로웠구나 싶어요. 말상대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영희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혼자 지낸 5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니 정말 암울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만으로는 외로움이 달래지지 않더라고요. 상철 씨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라고 나이가 들었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영희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는 것이 즐거워졌네. 오랫동안 그냥 존재하기만 했던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옷을 고를 때도 상철 씨 생각이 났습니다. 이 색깔 옷을 좋아하실까? 너무 화려하면 나이에 안 맞나? 이런 고민들이 즐거웠습니다. 머리도 다시 파마를 했습니다. 화장품도 새로 샀습니다. 자식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자신이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상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면도할 때, 옷을 고를 때 영희 씨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직 늙지 않았구나. 나도 아직 사랑할 수 있구나.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도 다시 꺼내 입어봤습니다. 약간 작아진 것 같기도 했지만 영희 씨 앞에서는 여전히 멋진 남자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상철 씨, 오늘 정장 입으셨네요. 정말 멋지세요. 영희 씨의 칭찬에 상철 씨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이거요? 오래된 옷인데. 영희 씨가 좋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 집이 좀 작아요. 정리도 잘 안 되어 있고 영희 씨는 상철 씨를 집으로 초대하면서도 부끄러워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집 정리가 소홀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깔끔하고 아늑하네요. 역시 여자분 손길이 다르긴 다르네요. 상철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집과 비교하면 영희 씨 집은 정말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서 요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밥은 태우고 빨래는 줄어들고 그런데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배우게 되더라고요. 상철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일인지 몰랐는데 혼자 해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 만나고 나서는 그런 일들도 좀 즐거워졌어요. 영희 씨께 보여드릴 요리를 연구해 보기도 하고 영희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요리를 연구한다는 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도 상철 씨 오신다고 하니까 청소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맛있는 차도 준비하게 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마음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걱정이 있었습니다. 상철 씨, 우리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항상 마음 한편에 있던 걱정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이해해 줄까 싶어서. 상철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서로 좋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상철 씨의 말에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건데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두 사람은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고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영희 씨. 네. 상철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희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지 모르지만 영희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상철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하는 고백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의 고백보다 덜 진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고 절실했습니다. 영희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도 상철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영희 씨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까요? 정식으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까요? 상철 씨의 프로포즈였습니다. 반지도 없고 화려한 세팅도 없었지만 진심 어린 마음만큼은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 로맨틱했습니다. 네, 좋아요. 영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재혼을 하기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가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큰아들 민호와 둘째 딸 민정이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엄마의 표정에 뭔가 큰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하려고 해. 뭐라고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42살, 회사에서는 과장이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엄마에게 의존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 나이에 재혼이 뭐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왜 굳이 복잡하게 만드시려고 해요? 둘째 딸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9살,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여전히 친정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딸이었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엄마도 혼자 살기 외로워. 영희 씨는 차근차근 설명하려 했습니다. 외로우시면 저희가 자주 올게요. 굳이 재혼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민정이 반박했습니다. 너희들이 자주 온다고 해봤자 한 달에 한두 번이잖아. 그것도 일이 있을 때만. 영희 씨의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더 자주 올게요. 엄마, 제발 이런 생각 접으세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인데 엄마를 꼬셨어요? 민정이 상대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미 선입견이 가득한 말투였습니다. 꼬신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만났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면 뭐해요?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현실적인 걱정을 꺼냈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봤자 이 집밖에 없잖아. 그 집이라도 나중에 우리 것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행복보다 재산을 먼저 걱정하는 자식들,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자식들. 영희 씨는 답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가 외롭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외로우시면 취미생활 더 하세요. 복지관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민정이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취미생활로 외로움이 달래져? 집에 혼자 들어와서 밥 혼자 먹고 TV 혼자 보고 아픈데도 말할 사람 없고 그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니?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더 신경 쓸게요. 재혼은 정말 안 돼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돼? 엄마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왜 안 돼? 영희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먹고 철도 없다고 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다른 사람들 시선이 엄마 행복보다 중요해? 엄마도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괜히 나이 들어서 화제거리 되지 마세요. 자식들과의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이해받고 싶었지만 자식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 준수가 당황했습니다. 재혼이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 어때서? 나도 사람인데 혼자 살기 외롭지. 상철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준수는 현실적인 걱정부터 꺼냈습니다. 사랑?
행복?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었습니다. 재산 걱정은 하지 마. 혼전 재산은 각자 갖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서로 병간호해야 하고 딸 은미도 걱정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니냐. 서로 아프면 돌봐주고 아버지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그냥 친구로 지내시면 안 돼요? 은미의 말에 상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로 지내는 거랑 부부로 사는 거랑 다르지. 아버지도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싶단 말이야. 가정요? 지금도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삶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삶이 있는 거야. 상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차갑구나. 주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 친구분들도 그렇고 친구들은 오히려 부러워해.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좀 어색해요. 갑자기 새엄마가 생긴다는 게 자식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 우리 그냥 우리 맘대로 살아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 우리 인생 다 보낼 거예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70평생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건데. 상철 씨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식들이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아끼고 사는지 보면 언젠가는 인정해 줄 거예요. 두 사람은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도 마땅치 않았고 하객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하시려고요? 민정이 마지막으로 말렸습니다. 그래. 엄마 마음은 정해졌어. 그럼 저희는 참석 안 할게요. 민호도 선언했습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너희들 뜻대로 해. 상철 씨 쪽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려면 저희는 말리지 않겠어요. 대신 참석은 안 할게요. 준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몇몇 이해해주는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시기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여보.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신혼여행도 갔습니다. 제주도로 2박 3일. 젊은 신혼부부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바다가 정말 예뻐요. 그러게요. 이런 바다를 혼자 봤다면 허전했을 텐데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럼요. 서로 병간호도 하고 외로울 때 위로도 해주고 자식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보면 결혼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 상철 씨가 먼저 일어납니다. 여보, 주무세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고마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영희 씨도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준비합니다. 상철 씨는 밥을 짓고 영희 씨는 반찬을 데웁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혼자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입니다. 여보,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여보는 어떠셨어요?
서로 안부를 묻는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함께 복지관에 갑니다. 예전에는 각자 갔지만 이제는 함께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프로그램이 있죠? 오늘은 노래교실 있어요. 여보 목소리 좋으니까 한 곡 불러주세요. 아, 저는 잘 못해요. 여보가 더 잘하시잖아요. 서로를 치켜세우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영희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요. 상철 씨도 그래요. 전보다 활기차 보여요. 역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좋아 보여요. 친구들의 격려가 두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보,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글쎄요, 여보가 맛있게 해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그럼 김치찌개 어때요? 제가 김치찌개는 자신 있거든요. 좋아요. 제가 밥 지을게요.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갑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로 산책 갈까요?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으로 갈까요? 벚꽃이 예쁘게 피었던데요. 좋아요. 그럼 공원 갔다가 마트도 들러서 장도 보고 오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손을 잡고 걷는 게 어색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여보,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잡고 걸으시네요. 그러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길에서 만나는 다른 노부부들을 보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장을 볼 때도 함께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 생선 신선해 보이네요. 그럼 이거로 구이 해드릴까요? 여보가 생선구이 좋아하시잖아요. 고마워요. 그럼 저는 나물 좀 사올게요.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대화 상대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복지관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노래교실에서 김 선생님이 트로트를 부르는데 너무 신나게 부르시는 거예요. 영희 씨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 김 선생님 정말 열정적이시죠? 저도 그렇게 신나게 살고 싶어요. 우리도 충분히 신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웃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저도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내일은 뭐 하실래요? 내일은 도서관 가볼까요? 함께 책도 읽고. 좋은 생각이에요. 오랜만에 책도 읽어보고 싶었어요. 잠들기 전까지도 다음 날을 기대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개월째 첫 번째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보, 혈압약 드셨어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지금 먹을게요. 상철 씨는 혈압이 높아서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보는 당뇨약도 챙겨 드세요. 식후 30분에 드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상철 씨도 영희 씨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서로 다른 건강 상태, 다른 생활 패턴에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보, 제가 밤에 화장실 자주 가서 잠 깨우는 것 같아요. 영희 씨가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콧꼬리 때문에 여보 잠 방해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서로 배려하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히 맞춰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 취향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여보, 이거 좀 짜지 않아요?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제가 원래 짜게 먹는 습관이 있어서 다음부터 싱겁게 할게요. 아니에요. 저도 맞춰갈게요. 작은 일들이지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도 자식들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민정이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도. 잘 지내시죠? 어색한 대화였습니다. 상철 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한번 놀러와. 상철 아버님도 만나보고. 요즘 바빠서요. 나중에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아예 연락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 미안해요. 우리 애들이 너무 무례해요. 영희 씨가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상철 씨는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습니다. 상철 씨 쪽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준수가 의무적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너도 바쁘지? 네,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가끔은 얼굴 좀 보자. 시간 되면 갈게요. 하지만 실제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영희 씨가 우울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자식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상철 씨가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사는 게 맞나 싶어요. 여보,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아요. 자식들이 우리 행복을 가로막을 권리는 없어요. 상철 씨의 말이 맞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4개월째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희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여보, 여보. 상철 씨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영희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 빨리. 상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했습니다. 네, 119입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상철 씨는 영희 씨를 부르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영희야, 정신 차려. 제발. 평상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황하고 걱정하고 영희 씨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상철 씨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입니다. 혈압이 급상승해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검사해 봐야겠어요. 상철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영희 씨의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 뭐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민정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민호도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좀 더 검사해 봐야 한대. 상철 씨가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으로 상철 씨와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네, 아침 식사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상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은 상철 씨의 모습을 보며 뭔가를 느꼈습니다. 정말로 엄마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병실에서 밤새 간병하는 상철 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여보, 많이 아프세요? 상철 씨는 영희 씨가 깨어날 때까지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가 의식을 찾았을 때
첫 번째로 본 얼굴은 상철 씨였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쓰러져서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상철 씨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민정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분이 정말 엄마를 사랑하시는구나.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나? 영희 씨가 회복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어떠세요? 민정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상철 아버님이 잘 돌봐주셔서. 아버님. 민정이 처음으로 상철 씨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엄마 돌봐주셔서. 민호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상철 씨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민정이 사과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호도 인정했습니다. 영희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이해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상철 씨도 감격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송편 만들었는데 드셔보세요. 민정이 직접 만든 송편을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정말 맛있겠네. 상철 씨가 기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버님과 같이 나들이 가세요. 날씨도 좋고. 민호도 두 사람의 데이트를 응원했습니다. 상철 씨 쪽 자식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안 계세요? 준수가 영희 씨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지관 갔어. 그럼 저도 인사드리러 가볼게요. 정말? 상철 씨가 기뻐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아버지를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거든요. 준수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은미야. 온 지 오래됐어? 방금 왔어요.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내 아버지가 잘 돌봐주셔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 두 가족이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명절에는 모든 자식들이 모여서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식들이 함께 절했습니다. 너희들도 건강하고 행복해라. 영희 씨와 상철 씨가 함께 덕담을 해줬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어요. 아버님도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서로 칭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봐요. 아이들이 두 분을 똑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우와, 정말 잘했네. 두 분이 함께 아이들을 예뻐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두 사람의 일상도 더욱 안정됐습니다. 봄에는 함께 꽃구경을 갔습니다. 여보, 벚꽃이 정말 예뻐요. 작년에는 혼자 봤는데 올해는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름에는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여행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부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럽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도 부부로 참여할 수 있네요. 정말 좋아요. 더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여보, 단풍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도 저 단풍처럼 아름답게 늙어가요. 겨울에는 함께 온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져요. 정말 좋네요. 내년에도 또 와요. 사계절 내내 함께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건강 관리도 함께 했습니다. 여보, 오늘 혈압약 드셨어요? 네, 당뇨약도 챙겨 먹었어요. 여보도 꼭 챙겨 드세요. 서로의 건강을 살펴주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같이 가요. 혼자 가면 불안하잖아요. 병원도 함께 가서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남편 아내 건강 어때요?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이 의사도 감동시켰습니다.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공원에서 걸어볼까요? 좋아요. 함께 걸으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이 일상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만나는 다른 산책자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 보여요. 부럽네요. 저렇게 다정하게 사시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모범 부부로 소문났습니다. 영희 씨, 상철 씨 부부 정말 보기 좋아요. 서로 배려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우리도 저런 부부가 되고 싶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하실래요? 날씨가 좋으니까 나들이 갈까요? 저는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그럼 집에서 쉬어요. 서로의 컨디션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여보,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죄송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불편함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들은 대화로 해결했습니다. 서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네, 참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됐을 때 특별한 기념을 했습니다. 여보, 벌써 1년이 됐네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결혼 1주년 축하해요. 감사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더 기뻐. 케이크도 준비하고 꽃다발도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민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준수도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이 이해해줘서 고맙다. 영희 씨와 상철 씨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2주년이 됐을 때는 더욱 의미 깊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운명 공동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현재 영희 씨와 상철 씨는 결혼한 지 3년째입니다. 여전히 복지관에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습니다. 여보, 우리 용기 내길 잘했죠? 그럼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주변 사람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복지관의 다른 어르신들 중에도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영희 씨, 상철 씨 부부 보니까 용기가 생겨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저희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같이 외식하러 갈까요? 여행 계획은 어떠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두 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사이 좋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이 두 분을 더욱 행복하게 합니다. 영희 씨와 상철 씨는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유명합니다. 저기 보세요. 정말 사이 좋은 부부세요. 나이 들어서 만나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두 사람은 때로 강연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시니어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복지관에서 요청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자식들 반대도 있었고 주변 시선도 걱정됐고 하지만 용기 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줬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70대든 80대든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영희 씨의 말에 많은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시지 말고 용기 내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보세요. 상철 씨의 격려에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그런 강연이 있은 후에는 새로운 커플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영희 씨, 상철 씨 덕분에 용기 내서 고백했어요. 축하해요.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럼요. 100세까지 함께해요. 두 사람의 꿈은 단순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지내는 것. 주변 사람들은 두 분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사랑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구나.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구나. 영희 씨와 상철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할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용기 내는 거예요. 가족과 주변의 시선에 주저하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도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음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그 모습을 보며 용기 내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